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국의 KF-X 개발 취지가 현대전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사건이 미국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KF-X 개발을 반대하는 여론 중 가장 첫 번째로 주장하는 이유 하나가 다른 나라들은 5세대 또는 6세대 전투기로 넘어가는 시기에 무슨 구닥다리 4.5세대 전투기 개발이냐는 비난이 많았는데요. 그런데 이런 내용과 정반대의 전략을 세운 나라가 생기면서 분위기는 반전된 상황입니다. 현존 최강의 항공 전투력을 갖고 있는 미국의 전술 교리가 바뀌면서 전 세계는 오히려 한국이 10년 앞을 내다보는 성견지명이 있었다며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을 롤모델로 삼고 있는 전투기가 바로 KF-X의 상세 지원과 상당히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반면 미국의 전술 교리가 바뀌면서 울상인 나라가 있는데요. 바로 일본입니다. 현재 일본은 6세대 전투기인 F-3 개발이 불투명한 가운데 미국의 F-35 전투기를 대량 구입해 자국의 영공을 지키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기술력으로 6세대 전투기 개발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F-35를 도입한 건데 이마저도 부질없는 일이 되어버린 것이죠. 결국 이번에도 일본은 제대로 된 삽질로 국민들의 혈세를 허공에 날리게 된 상황입니다. 일본 언론은 이번에도 미국의 재고떨이에 속은 것 아니냐는 여론의 비난을 피할 길이 없어 보이는데요. 한편 미국이 발표한 이 내용으로 한국의 KF-X가 세계인들의 관심사에 오르내리게 됐습니다. 오늘은 선진화된 항공전력을 갖고 있는 미국이 한국과 마찬가지로 4.5세대 전투기를 도입하는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2021년 2월 18일 미국 공군 참모총장이 2023년까지 개발 완료를 목표로 4.5세대 전투기 개발을 검토 중이라며 미국의 국방 전문 매체 포퓰러 메케닉스가 보도했습니다. 현재 미군은 5세대 스텔스 공중우세기로 F-22 195기를 생산해 183기를 운용 중입니다. 현존 최강의 전투기 F-22는 초도 비행을 1997년 9월 7일 시작해 생성 기간인 1996년부터 2011년까지 전세계 제공권을 장악한 절대무적의 스텔스 전투기였습니다. 이후 예산 절감을 위해 5세대 스텔스 통합 타격기 F-35를 총 2,443기 배치를 목표로 생산 배치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F-35는 2011년 5월 미군의 처음 시제기 납품을 시작으로 2020년 6월 기준 총 9개국에 530대가 납품된 상태입니다. 여태까지 개발된 5세대 스텔스 기체 중 가장 많은 생산량을 보이는데요. F-35A 354대, F-35B 104대, F-35C 38대가 생산 납품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미 공군 참모총장의 발언으로 당초 미 공군의 계획과는 다르게 F-35 전투기 2,443기를 배치한다는 계획은 축소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미국 정부의 핵심 사안은 돈 많이 들어가는 F-35 도입 대수는 줄이고 유지비나 도입 단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F-16을 전량 대체할 4.5세대 전투기를 2023년까지 개발해 일명 아이로믹스 전투기 전력을 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입맛대로라면 F-15E의 X가 제격이지만 제 아무리 천조국이라 하더라도 254기에 달하는 F-16을 전량 대체하기엔 기체당 1,750억 원인 F-15E의 X의 가격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로어급 전투기를 선정해 각종 첨단 센서와 전자장비를 탑재해 공격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리자는 계획입니다. 미 공군은 2020년 8월 228억 달러, 한화 27조 5천억 원에 달하는 F-15EX 도입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2021회계 연도 몫으로 F-15EX 12대를 요청했으며 5년간에 걸친 방위 프로그램에 근거해 최소 76대, 최대 144대를 추가로 구매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4.5세대 전투기 도입안에 대해 미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지만 2018년에서 2019년 세 차례나 연방정부 셧다운을 경험했던 미 의회도 예산 절감안이라는 점에서 이 안을 반길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현재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핵심 전략이 하이로믹스 전략입니다. 이는 고가의 고성능 전투기보다 상대적으로 성능을 줄여 획득 비용이 저렴한 전투기를 혼용해서 전력을 구성하는 방식입니다. 여러 전투기를 혼용해 운용하는 방식은 이전부터 있었으나 구체적으로 개념이 정립된 것은 베트남 전쟁과 오일 쇼크로 말미암아 미국 경제가 공황에 빠졌던 1970년대였습니다.
미 공군이 F4를 대체할 전투기로 F-15를 선정했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서 소유만큼 획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경량 전투기 사업을 벌이면서 탄생한 전투기가 F-16입니다. 1972년 시제기가 제작된 이후 1974년 2월에 캘리포니아주의 누워즈 공군기지 공군시험비행센터에서 실시된 90분간의 첫 비행이 성공한 뒤 1979년 1월 실전 배치되기 시작했습니다. F-16은 예상보다 성능이 좋아 미 공군을 만족시켰고 해외에도 대량 판매가 이루어지면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미국이 2,547기를 비롯해 대한민국도 140기 중 130여 기가 운영 중에 있으며 2018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4,604대가 생산돼 세계 24개국에서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미국 공군 참모총장은 좁은 작전 반경 때문에 F-16은 블록 70인 F-16V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의 업그레이드는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어 F-35는 당초 계획을 한참 벗어난 높은 운영 유지비와 낮은 가동률, 그리고 당초 제시했던 작전 반경의 미달 등으로 효율성 측면에서 회의적이라는 반응입니다. 실제로 미 국방부의 독립시험 기관인 우명시험평가실의 보고서에 따르면 F-35의 전비태세는 60%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 공군이 생각하는 4.5세대 전투기는 충족하는 기체를 구상 중이라고 제시했습니다. 첨단 에이사 레이더 데이터 링크,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기체 외부, 상황 감시.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미국 공군 참모총장이 제시한 요구 스펙이 정확히 우리 한국의 KF-X와 일치한다는 사실입니다. 포퓰러 메케닉스도 새로운 4.5세대 전투기가 갖춰야 할 요건을 덧붙여 이와 함께 확장된 작전 반경 증폭된 폭장량, IFF-저가 식별장치, 전자파 방해 장비, 레이더 단면 적부를 저감시키기 위한 형상 설계 기술 등을 열거하면서 이 기사의 KF-X 사진을 게시했는데요. 걱정한 획득 비용 80% 이상의 가동률 보장 합리적인 운용 비용 창정 비용성과 비용. 이것은 최강의 항공 전투력을 갖고 있는 미국조차 대한민국의 KF-X를 4.5세대의 표준 기체로 여기고 있다는 방증인 셈입니다. 4.5세대 셈이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 중인 대한민국과 미국이 새로운 4.5세대 전투기 개발 필요성을 제기하게 된 주요 배경으로 꼽히는 첫 번째 이유가 노후화된 전투기 대체입니다. 며칠 전 또다시 인도네시아가 라팔과 F-15EX 도입을 검토 중이라는 현지 기사만 가지고 KF-X 사업에서 발을 빼는 것 아니냐며 또 여론을 호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전 영상에서 다루었듯이 인도네시아는 KF-X, E2X 양산 배치가 이루어지는 10여 년 동안을 위해 2009년 전투기 최소 필수 전력 획득 계획을 수립해 1차 2014년, 2차 2019년 최종 2024년 목표로 36에서 48대의 전투기를 확보해 가고 있습니다. 즉, 이 보도는 이미 계획된 인도네시아의 노후화된 전투기 교체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얼마 전 거리튜브가 방사청 초청으로 한독으로 미래사업 본부장님과 KF-X 개발을 총괄하시는 한국형 전투기 사업단 단장님과 면담을 진행하면서 KF-X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여기 보이는 사진이 이분들 명함인데요. 제가 전해드리는 소식이 가짜뉴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답답한 마음에 개인 신상 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선에서 공개해드립니다. 즉, 한국의 KF-X는 한국 정부가 예상한 오차 범위 안에서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만 확실히 밝혀드립니다. 잘못된 언론 보도로 인해 애꿎은 방사청만 반박 보도를 내는 해프닝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란 것이죠. 이것이 아니더라도 인도네시아의 전투기 획득 사업에 대해 조금만 유심히 보면 정확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미 공군이 한국의 KF-X 개발 방향이 올바르다는 것을 알려주게 된 것인데요. 개발된 지 단색이나 지난 기체인 F-16을 F-16V로 업그레이드를 추진하더라도 4.5세대 전투기급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재설계가 아닌 플린시트 설계 방식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5세대 스텔스 통합 타격기 F-35의 배신입니다. 애초 록히드 마틴이 제시했던 기체당 도입 단가는 5천만 달러로 약 560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현재 7,320만 달러 환화 810억 원에 이르는데 그나마 초창기 3,300억 원에서 많이 하락한 가격인데도 이 가격은 도입하기 쉬운 금액은 아닙니다. 이런 고가의 최신형 전투기가 처음 개발사가 제시했던 가동률 80% 이상의 한참 못 미치는 60% 미만입니다. 또 현재까지 밝혀진 결함은
최소 871개에 달하며 당초 계획이었던 21,000달러의 운영 유지비는 현재 44,000달러에 달하게 됐습니다. 또한 F-22 운영 유지비도 58,000달러에 달하게 되면서 아무리 돈 많은 미국이라도 부담스러운 전투기가 됐습니다. 또 1000km의 좁은 작전 반경도 기대에 못 미칩니다. 미 공군은 새로 도입하는 전투기의 작전 반경을 1600km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텔스기가 아닌 RAS 레이더 흡수 구조 설계 방식으로 개발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볼 때 미국이 추진하는 이 전투기는 한국의 KF-X처럼 반스텔스기라는 점만 빼고는 F-35와 거의 동일한 성능의 4.5세대 기체로 개발하면서 도입 단가와 운영 유지비에서 획기적인 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는 가성비에 주목한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세계 외신들은 미 공군 차세대 4.5세대 전투기의 KF-X의 사진으로 보도하고 있는 것인데 미 공군 4.5세대 전투기의 롤모델이 한국의 전투기라는 것이 반감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렇다면 미군이 집중하고 있는 각 전투기 유지비에 대해 알아보면 그들이 왜 한국과 같은 기체를 개발하려는지 이해가 갑니다. 대한민국이 도입한 F-35A의 수명주기 비용을 1대당 약 6,500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F-35의 도입 단가는 그 역시까지 지난해 말 기준 도입 가격 7,790만 달러 942억 원으로 최초 도입 가격의 6.7배에 달하는 운영 유지 비용을 먹어치운다는 것입니다. 반면 KF-X는 개발 비용 약 6조 원, 획득비 약 8조 원, 30년 기준 운영 유지비 약 9조 원 등 총 23조 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창정비 영상에서도 언급해드렸지만 대한민국은 F-15K의 경우 시간당 유지비 8,600달러인 반면 미 공군은 시간당 2만 달러로 오히려 한국이 개발사인 미국보다 더 효율적으로 전투기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KF-X의 시간당 운영 유지비는 동급 대비 약 1/3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는 막연한 희망사항이 아닌 대한민국 자체 개발 기체인 FA-50을 운용하면서 얻어낸 실증 자료를 기반으로 추산한 비용입니다. 즉 시간당 1천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는 것이죠. 미 국방부 발표를 기준으로 시간당 유지비는 F-16 2만 달러 2,244만 원, F-15 3만 2천 달러 3,366만 원, F-15E 스트라이크 이글 27,203달러 3,050만 원, F-15C, F-15D 38,846달러 4,358만 원, F-35A 라이트닝이 44,000달러 4,937만 원, F-21 렉터 58,059달러 6,514만 원, 라팔 2011 기준 4만 유로 48,500달러, 유로파이터의 경우 배치 초기 시간당 1억 2천만 원의 유지비를 먹어치우다가 현재는 7만에서 8만 유로를 유지 중인데요. 사실상 운용을 하지 않는 관계로 그나마 낮아진 게 없는 경우입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시간당 FA-50은 5,160달러 579만원, F-16 8,600달러 965만원, F-15 26,000달러 2,917만원 인데 그보다 더 최신의 기체인 KF-X의 경우 시간당 유지비 1만 달러 1,122만원 내외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전투기는 획득 비용의 몇 배에 달하는 운영 유지비를 고려하지 않으면 도입 후 전시용으로 전락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당연히 이렇게 되면 가동률도 곤두박질 칩니다. 이런 이유로 국방비 천조국인 미국의 공군 참모총장도 돈 먹는 하마인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소요를 줄이고 4.5세대 팝스텔스 전투기를 획득해 가동률은 극대화하면서 다양한 전투기 운영 교리를 펼칠 계획을 구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찰스 브라운 공군 참모총장과 미국의 국방 전문 매체 포퓰러 메커닉스가 제시한 4.5세대 전투기의 최종 종착역이 현재 대한민국이 개발 중인 KF-X 전투기였던 것입니다. 미국은 이 사업을 지금 시작하지만 한국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미국도 생각 못한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었는데요. 미국보다 먼저 이 사업을 실행한 것도 대단하지만 초군사 강국인 미국이 한국과 동일한 전략을 수립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왜 KF-X를 개발하는 것이 옳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KF-X가 4.5세대 전투기의 세계 표준이 되는 날이 다가오길 희망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동영상은 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에서 제작하여 게시한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